필요한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먼저 완성된 포트폴리오의 레벨을 좀 볼게요. 저희 지금 실험 찍는데 제가 경비원님 얼굴에 있는 얼룩덜룩한 기미들 싹 떼어드릴게요. 그냥 바르시 말씀드리기 약간 자, 이런 바닥과 주변 레벨에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들이 있어야겠죠. 근데 파티클 이펙트를 이제 집중해서 우리가 이제 이펙터를 만들지만 레벨을 제작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레벨을 꼭 이렇게 완성된 레벨에서 진행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멋진 뭐 성이 있어서 아예 그냥 컨셉이 있고 스토리텔링이 있고 컷신이 이벤트가 있는 뭐 시네마틱 이벤트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보통의 이펙트 포트폴리오에서는 이렇게 구조적인 레벨이 필요하진 않아요. 단순한 레벨이 필요한 거고 이거는 연출을 위해서 이제 특수한 경우고 보통은 이렇게 그냥 바닥 체크 무늬가 되어 있는 평범한 레벨을 사용해서 이펙트를 잘 보여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레벨, 바닥 레벨을 구성하고 라이팅을 구성하고 캐릭터를 올려서 시퀀서를 플레이하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리얼 엔진을 한번 열어보고요. 언리얼 엔진은 저는 5.5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5.7이 나오고 있는데 버전은 항상 언리얼 소수점, 그러니까 두 번째 소수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언리얼 버전은 5.5.4죠. 5.5.4. 그래서 5.5로 쓰시면 안정성이 그래도 지금 굉장히 높고요. 5.6 에픽 한번 볼까요? 지금 엔진 버전이 5.6.1 밖에 안 나왔잖아요. 5.6은 아직도 좀 불안해요. 2가 넘어가야 안정성이 있습니다. 얘는 요렇게 되어 있는데 5.7.1 1이죠. 2가 됐을 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5.5.4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언리얼에는요. 컨텐츠 브라우저에 팹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팹. 그래서 우리가 인제 예전에는 마켓플레이스라는 에셋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컨텐츠 집합체 모음이죠. 근데 이거를 어 당연하게 이제 설치를 하면 팹이 잘 보이실 거예요. 예전 버전에서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팹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엔진에 설치를 하면 자동적으로 팹 UE 플러그인이 되어 있거든요. 요걸 엔진에 설치하셔서 레벨에서 봤을 때 엔진에 와서 컨텐츠 브라우저를 열어서 이 팹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이걸 누르면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유료 에셋이 있고 무료 에셋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무료 에셋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저는 지금 플로우라고 검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 재질이 나오고 있고요.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굉장히 많은 에셋들이 많이 나올 건데 자, 우리는 바닥에 필요한 재질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매터리얼 텍처에 들어가서 검색창에다가 플로우 바닥이라고 검색을 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 프라이스를 체크를 해서 언리셔 프리 무료 에셋들을 볼 수 있게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검색된 내용들은 다 무료 에셋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걸 골라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뭐 3D 모델들도 있고요. 애니메이션, 캐릭터, 배경, 이펙트, 애니메이션 뭐 등등 다양한 에셋들이 있으니까 살펴보지 않으신 분들은 쭉 한번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언리얼이 장점이 이런 것들이죠. 굉장히 툴 안에 원툴이죠, 원툴. 이 안에다가 원래 이제 마켓플레이스나 메가스캔이나 외부 에셋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 언리얼에서 다 해볼 수 있게 해 놓는 거죠. 굉장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에셋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하나를 다 만들 필요 없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펙트에만 집중해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느 게임이나 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마찬가지로 레벨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레벨을 기본적으로 꾸밀 줄은 아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저는 이렇게 그냥 타일, 콘크리트 타일 되게 간단한 버전이 있을 거예요. 아 요거를 미디엄이면 뭐 충분하고 여기 보면 로우부터 하이 뭐 이렇게 퀄리티가 있고 애드 투 프로젝트로 하면 내가 지금 새로 열어 놓은 엔진 콘텐츠 브라우저에 임포팅이 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떴죠. 어 자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베이스 텍스처가 있고 그다음에 노멀 텍스처가 있고 뭐 오클루전, 러프니스, 메탈릭 이렇게 ORM 텍스처가 있습니다. 어 요거를 그대로 한번 자 뉴 레벨에서 베이직을 열었고요. 베이직을 열면 바닥 플랜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하늘이 나올 겁니다. 바닥에다가 우리가 만든 우리가 가져온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콘크리트 타일 바닥이 나오게 되죠. 자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요. 우리가 기존에 우리 이전 전전 시간에 배웠던 재질, 매터리얼, 타일링을 한번 우리가 컨트롤 해 봤잖아요. 옵셋 이동도 해 보고. 여기 보면 타일과 옵셋 값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머터리얼 인스턴스를 보면서 타일과 옵셋 값을 이렇게 움직여서 만져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멀리서 보면요. 뭐 사다리처럼 반복되는 게 너무 많이 보여요. 너무 많이 보이죠. 어 좋은 타일을 잘 골라 써야 되는 게 너무 티가 나는 타일을 쓰시면 안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조명을 줄일 겁니다. 조명을. 디렉셔널 라이트 태양광이 있어요 여기에는. 하늘도 있고 태양광이 있죠. 디렉셔널 라이트의 어 디테일 옵션을 보면은 인텐시티 6 룩스로 되어 있고 컬러가 RGB 255, 255, 255로 완전한 화이트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둘 다 내립니다. 1로 내리면 점점 어두워지죠. 그리고 요 값도 150, 150, 150 이렇게 나누면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태양광을 낮추고요. 그리고 익스포넨셜 하이트 포그 있어요. 높이 포그가 있는데 높이 포그의 기본 값으로 인제 뭐 돌려 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 포그 인스캐터링 컬러가 있는데 이 컬러가 블랙으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얘를 색깔을 주게 되면은 포그 색깔이 인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푸른색으로 한번 줘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포그 덴시티와 헤이트 펄어프를 이렇게 조절을 해 보면 네 얼마만큼 지금 포그가 부피값이 먹는지 그리고 덴시티 또 조절을 해 보면 포그가 더 강하게 먹거나 약하게 먹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죠. 고 색깔 그리고 뭐 오파시티가 있는데 네 요 정도로만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스카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스카이라이트.
쉐입에서 실린더 하나 0점에다 한번 배치를 하고 좀 키워 볼게요. 네, 요렇게 보시면 그림자가 이제 태양광이 이렇게 비춰지는 걸 알 수 있겠죠. 아까 태양광은 우리가 소스 앵글을 만져 가지고 소스 앵글이 아니라 여기 각도를 만져 가지고 예 기본으로 앵글 각도 있죠? 요 각도를 만져 가지고 그림자의 방향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죠. 라이트의 방향 실제 라이트의 방향을 알맞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카이라이트는 하늘에서 인제 우리 태양이 대기권 지나서 지구에 빛이 내려올 때 하늘이 파랗잖아요. 그 파란 보조색들이 주변에 뿌려지거든요, 스카이라이트가. 여기 보면은 지금 스카이라이트를 선택해 봐서 인텐시티 강도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인텐시티 스케일이 1 인데 이거를 5로 늘려 볼게요. 어떻게 되죠? 하늘 색상이 바닥에도 묻어 있죠. 반사값이 엄청나게 심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붉은색으로 넣으면 어떻게 되죠? 요렇게. 하늘이 뭐 노을 지는 것처럼 바닥에 영향이 비춰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것도 적당히 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사용하셔도 되고 사용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사용을 하지 않으면요. 그림자가 매우 검게 표현돼요. 어? 태양광만 있고 이제 반사광들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살짝 넣어 주고요. 그다음에 볼륨메트리 뭐 클라우드 이거는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저는 끄겠습니다. 기본적인 세팅이 정리가 됐고 이제 바닥에 대한 내용을 쪼끔 더 할 건데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져와서 그대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좀 편집해서 우리가 재질을 좀 배웠잖아요. 재질을 배운 거에서 좀 보면은 어 이런 식으로 새롭게 꾸며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꾸민 건데 이건 체크 무늬 바닥 이렇게 체크 무늬 바닥으로 꾸몄고 요거는 우리가 가져온 거는 베이스 컬러, 노멀 뭐 ORM 텍스처 다 있잖아요. 그쵸. 여기 다 있는 걸로 넣어 주고 이걸로 넣어 줬는데 너무 이렇게 하얀 줄 같은 게 보이거나 마음에 안 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절할 때 여기 보시면 노멀 값도 있고 틴트 값이 있습니다. 색깔. 여기 보면은 이 색을 조절을 해 보시면 완전한 블랙이 되죠. 이 색을 조금 더 낮춰서 특정한 색깔로 바꿔서 넣을 수도 있고요. 지금 베이스 컬러 텍스처에 그 베이스 텍스처가 들어가 있잖아요. 얘를 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빼면은 디퓨즈가 지금 화이트라서 굉장히 밝아졌잖아요. 지금 확대를 해 보면 체크 무늬는 있어요. 왜냐하면 노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DP 값이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한 다음에 얘를 낮춰 주면 되겠죠. 그러면 더 심플한 어 바닥 재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노멀 값을 조절을 해볼 수도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게 좀 세게 줬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만 세게 주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반대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텍스처 빼고 뭐 컬러 조절하고 노멀 값을 조절해서 아주 심플한 바닥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심플한. 왜냐면 조명도 살짝 낮춘 이유가 우리는 인제 이펙트가 발현되면서 라이트를 뿌려 주기 때문에 확실히 더 잘 보이게 하려면 요런 설정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바닥에 또 주요 설정 중에 하나가 반사값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러프니스라는 표면 거칠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속을 생각했을 때 표면이 거칠고 거칠어 막 우둘투둘하면 반사가 덜 되잖아요. 근데 표면이 부드럽고 깔끔하면 금속일 때 반사되면은 확실히 거울처럼 반사가 되거든요. 그 거칠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를 둘 다 0 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기가 묻은 것처럼 완전한 반사가 되죠. 어? 그리고 얘를 반대로 1로 주면 반사가 안 되거든요. 거칠기가 높아서. 예? 요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0.5에서 0.8 사이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적당한 반사값을 가지고 있는 요 정도 보이시죠? 이 정도. 어 딱 중요한 부분 컬러랑 그다음에 디퓨즈에 들어가는 베이스 컬러 텍스처 그다음에 노멀 값을 조절하는 거 그다음에 러프니스 요거 한 4 가지만 알면은 우리가 팹에서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얼마든지 마음에 들게 편집을 해서 조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여기다가 인제 필요한 게 캐릭터들, 몬스터나 캐릭터들을 비춰 줘야 할 조명, 기본 조명이 필요하거든요. 그 스팟라이트로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스팟라이트는 이렇게 원뿔 형태의 어 조명을 말하는 거고요. 인텐시티를 좀 높여 볼게요. 높여서 그리고 컬러도 있고 여기면 애테뉴에이션 레디우스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시작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더 영향을 줄 건지를 요 길이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자 짧게 주고 가깝게 주면 어떻게 돼요? 굉장 연극 무대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게 되죠. 근데 얘를 은은하게 줄 수도 있죠.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이런 식으로 높이 값을 줘서 얘도 충분히 넓이를 주면은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라이트가 연출이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아우터 컨 앵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원뿔의 각도 넓혀지거나 좁혀지거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캐릭터 이렇게 그리고 몬스터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 2 가지 정도 설치를 하는데요. 여기다가 인제 설치를 하실 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어 다이렉셔널 라이트나 아니면 뭐 스팟라이트나 포인트 라이트 어떤 라이트가 됐든 간에 라이트들을 선택을 하셔서 모빌리티의 상태를 스태틱과 스테네이셔널 그다음에 무버블이 있는데 무버블로 하셔야 그림자의 글자가 안 찍힙니다. 그래서 디렉셔널 라이트도 무버블 여기서 쓰는 라이트는 다 무버블로 바꿔 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진행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로젝트 세팅에 가서 여기서 오토 익스포즈 오토 익스포저가 아마 켜져 있을 거예요. 오토 익스포저는 뭐냐면요. 자동 눈 수능이 우리가 동굴에 들어가거나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에 나왔을 때 눈이 빛의 양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동공이 커지면서 빛을 받잖아요. 그 현상을 고대로 따라한 거거든요. 지금 보면 오토 익스포저를 켰더니 어떻게 되세요? 전체적으로 완전히 밝아졌죠. 그죠? 오토 익스포저를 꺼 보면 우리가 설정했던 그대로 보여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토 익스포저는 이펙트를 표현할 때 꺼 주시는 게 좋아요. 예. 우리가 뭐 영화나 자연스러운 실사를 뭔가 만들어야 될 때는 말고는 게임 이펙트를 한다? 그럼 이걸 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균일한 파티클의 밝기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걸 키면은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막 눈이 부시거나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거나 뭐 그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세팅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세팅을 지금 해 봤고요. 기본적인 세팅. 그리고 지금 보면 요런 각이 생기잖아요 지금. 플랜 각이. 이런 각이 생기기 때문에 이 플랜을 선택해서 스케일을 100배 정도 늘려 줍니다. 그냥 수평선만 생기게 어딜 봐도. 그런 다음에 그만큼 늘려준 내용에 따라 타일링도 늘려 줘야겠죠. 타일링도 보시고 적당히 늘려 주시면 돼요. 저는 체크무늬 바닥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얘가 인제 우리 보통 사람의 키가 150 에서 한 180 한 2 미터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보통은 원래는 기본으로 잡을 때 한 1 미터 그러니까 100 센티씩 잡거든요.
그래서 얘보다 많이 안 커지게 그러니까 사람의 크기만큼 커지게 보통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팹에 가서 캐릭터들을 이제 받아올 수 있는데 네, 우리 자주 쓰는 무료 에셋들이 있어요. 파라곤.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대부분 모르실 텐데 이 파라곤 에셋들 공개하는 금액 가치가 엄청나게 비싼 비싼 것들을 무료로 푼 거라서 아직까지도 효용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효율이 높아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캐릭터들을 또 선택해서 에셋 다운로드를 마이 프로젝트에 추가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네, 받았다고 하고 캐릭터들을 올려 볼게요. 저는 이제 자주 쓰는 기디온 캐릭터를 여기다가 올려 볼게요. 자, 기디온 캐릭터 히어로 기디온 애니메이션에 들어가 보면 일단 우리가 시퀀서로 뭔가 연출을 한다는 거, 말 그대로 연출을 하는 거. 게임에서 진짜 상호작용이나 게임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 연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스켈레탈 메쉬, 정확히는 스켈레탈 메쉬를 가져와서 시퀀서에서 꾸며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아무거나 가져올게요. 아무거나 하나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흑백으로 보이는 거는 아직 쉐이딩 계산이 끝나지 않아서 가지고 오면은 여기에 가지고 있는 쉐이딩들이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자, 여기서 새롭게 시퀀서를 만드는 방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시네마틱 레벨 시퀀서 액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첫 아이콘이 있죠. 요걸 눌러서 애드 레벨 시퀀서를 하셔도 됩니다. 같은 거예요. 애드 레벨 시퀀서를 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새로 만든 이 뉴 레벨에다가 시퀀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단에 시퀀서 창이 뜨고요. 이렇게 타임라인 그리고 여기에 컴포넌트 에셋 종류들 그리고 뭐 아이콘들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내가 기존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을 여기 이렇게 드래그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플레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온 정확하게 뭐냐면요. 스켈레탈 메쉬 액터입니다. 스켈레탈 메쉬 액터. 지금 여기 보면은 아이들 밑에 스켈레탈 메쉬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죠. 컴포넌트는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메쉬 스켈레탈 메쉬는 뼈대가 있고 뼈대에 이제 살을 붙여서 리깅을 한 메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T포즈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뼈대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용된 재질들 파츠별로 다 나눠져 있거든요. 아이솔레이트를 눌러서 체크를 해보면 어떤 파츠에 어떤 엘리먼트가 들어가 있는지 각각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여기 보면은 스켈레톤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아이들 애니메이션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SS를 레벨에 올렸을 때 여기 오른쪽 아웃라이너 창을 보시면 여기에 올라간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아웃라이너가 뭐냐면 레벨에 있는 것들의 리스트예요. 내가 레벨에 넣은 리스트. 그 레벨의 리스트들 아까 다이렉셔널 라이트 뭐 스카이라이트 플로 바닥 있었고 스팟라이트 있었고 이랬잖아요. 자, 여기에서 플레이어 스타트는 게임 플레이 때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여기선 게임 플레이 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해서 델렉트 키 눌러서 지워 주셔도 됩니다. 뭐 사용하지 않는 볼륨 메토리 뭐 클라우드 뭐 스카이 뭐 스피어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지우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지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을 움직이는 거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은 돌리면 각도가 돌아가고요.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WASD 상하 좌우 동속 남북을 움직여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Q 누르면 하단으로 내려가고 E를 누르면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레벨에서 왔다 갔다 해볼 수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카메라가 얘를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아까 중요한 걸 계속 얘기할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스켈레탈 메쉬를 올렸잖아요. 그러면 월드 아웃라이너에 존재하는 거예요. 시퀀서에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시퀀서는 월드 아웃라이너, 그러니까 월드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움직임을 주거나 크기를 키우거나 이동을 시키거나 여러 가지 편집들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아이들을 선택해서 시퀀서로 옮겨 놓으면 시퀀서 하단에 아이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스켈레탈 메쉬가 시퀀서에 들어가게 된 거고, 그 아이들은 월드 아웃라이너 레벨에 있는 아이들을 선택했다라는 의미를 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애니메이션 트랜스폼이 있어요. 트랜스폼은 뭐 말 그대로 이렇게 위치, 각도,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애니메이션은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애니메이션, 즉 이 스켈레탈 메쉬를 기본으로 쓰고 있는 애니메이션들, 뭐 아이들을 한번 넣어 볼게요. 아이들을 넣었더니 트랙이 생성되면서 트랙의 길이가 굉장히 길죠. 길이만큼 조절을 해볼 수 있고, 자, 이거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는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왔다 갔다 해보시면 늘어났다 줄여놨다 타임라인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자, 움직임이 적으니까 다른 걸로 좀 바꿔볼게요. 움직임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걸로. 레벨 스타트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려와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는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녹색 바는 시작 위치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 라인은 끝 위치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루프 플레이백 레인지라고 써있죠. 이걸 한 번 선택하면 루프가 되지 않고요. 한 번 더 선택하면 끝으로 가서 계속 루핑이 되는 플레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켈레탈 메쉬를 안에다가 시퀀스에 설정해서 애니메이션을 넣어봤어요.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퀀스를 일단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하고 그리고 닫아볼게요. 닫는 순간 어떻게 되죠? 얘가 애니메이션이 사라졌죠. 그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가져온 것처럼 이렇게 서 있습니다. 다시 시퀀서를 불러올 때는 우리 애드 레벨 시퀀서 했던 부분 있죠? 들어가 보면 밑에 만들었던 시퀀스가 있습니다. 시퀀스를 다시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다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시퀀서 세트로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 이걸 가져오면은 갑자기 뭐 시네마틱이나 컷 연출이 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들은 게임 이펙트를 공격자와 피격자를 잘 넣어서 만들기 위해서, 레벨하고 액터를 만들기 위해서 시퀀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스켈레탈 메쉬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요. 컨버트 셀렉트 바인딩이라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스포너블 액터가 있습니다. 스포너블 액터는 뭐냐면요. 이 스켈레탈 메쉬가 어디에 존재한다고 그랬죠? 월드 아웃라이너, 그러니까 즉 레벨에 존재하고 있는 애를 잠깐 가져다가 애니메이션을 등록시키고 움직임을 주고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 자체를 시퀀서에다가 아예 등록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시퀀서가 스폰이 될 때 얘도 같이 스폰이 되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스켈레탈 메쉬는 이렇게 번개 표시가 생기면서 스포너블 액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얘를 다시 한번 저장하고 얘를 닫아 볼게요. 어떻게 되죠? 사라져 버리죠. 거기에 아예 등록이 돼 버리는 거예요, 시퀀서에. 그렇기 때문에 시퀀서를 다시 불러와 볼게요. 시퀀서를 다시 불러와 보면 액터가 다시 나오죠. 그래서 즉 시퀀서에다가 스포너블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펙트던 뭐 레벨이던 게임 플레이어 캐릭터던 다 세트로 넣어서 묶음으로 가져가서 정리를 하고 필요할 때
시퀀서를 불러다가 쓸 수 있겠죠. 그거의 장점이 이 스포너블 액터입니다. 스포너블 액터로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포제서블이라고 써 있는데 그 스포너블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레벨에 있어야 되고 레벨에 있는 걸 가지고 컨트롤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시퀀서에서 쓸 수 있는 컨텐츠 요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은 여기 아래 보면은 스포니드가 생성이 돼요. 얘를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포제서블로 돌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스포니드가 없어지면서 다시 여기랑 연결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시퀀서라고 써 있고 우리가 새로 만든 뉴 레벨 시퀀서에 연결이 돼 있는 걸 여기 표시해 볼 수 있어요. 이건 타입이고요. 그래서 내가 시퀀서에 연결된 게 어떤 건지 볼 때는 이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해 드리고 있는데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안내를 해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 넣었으니까 상대도 한번 넣어 볼게요. 얘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스포너멀로 한번 바꿔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상대가 되는 몬스터 혹은 악당을 한번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룹스라는 캐릭터를 또 가져서 왔는데요. 가져왔어요, 얘를. 자, 이렇게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한 마리가 더 들어가면서 방향성이 생기잖아요.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요거를. 이게 월드 포지션 기준축이에요. 우리 언열에서 전방은 어디냐면 전방은 X축입니다. X축. 이렇게 양수축이 나와 있는 축이 양수축이에요. 이게 양수. X축. 이쪽은 음수. 마찬가지로 Y도 이렇게 Z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 방향으로 모든 에셋들이 기준점이 돼요. 모든 방향이. 그런데 우리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요. Y축이 방향이 돼요. Y축이. 왜 그럴까요?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 왜 그러냐면 이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그래픽스 ARP 별로 이 기준축이 XY Z축의 기준축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픈GL, 다이렉트X 그 축이 Y축이 반대로 돼 있거든요. Y축이 반대로 돼 있어요. 우리가 3D Max 애니메이션 다 어디서 해요? 모델링 다 어디서 해요? 대부분 오픈GL 기반 API 기반인 모델링 툴에서 가져와요. 그러다 보니까 축이 Y축이 이렇게 앞으로 된 형태로 익스포트를 했더니 왜냐면 전에 제가 그 재질에서도 얘기를 드렸죠. 잠깐 얘기를 드려볼게요.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좌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델링 예를 들어서 3D 맥스에서 모델링 애니메이션을 다 해서 가져오면 축이 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작업을 하다 보면 그냥 캐릭터를 처음 놨으니까 얘를 여기가 쳐다봤으니까 원래는 여길 쳐다보고 있어요. 전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길 쳐다보고 있으니까 상대도 이렇게 놓습니다. 어떻게 놓든 상관없어요. 얘를 90도 돌려서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여기를 보게 하던 여기를 보게 하던 이제 사용자 마음대로 하면 되고 기본은 이런 식으로 축이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펙트 작업할 때 이펙트는 또 X축 기반으로 가거든요. 이펙트 작업할 때 놨는데 방향이 나는 분명히 이쪽으로 설정했는데 저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캐릭터 기준으로 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80도 돌려서 반대쪽을 쳐다보게 하고 얘도 여기다가 등록을 시켜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찬가지로 스포너블 액터로 바꾼 다음에 애니메이션 아무거나 하나 등록을 해볼게요. 얘도 레벨 스타트를 넣어
그러면 얘도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위치도 지금 얘는 0점, 얘도 Y축으로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띄어서 나서 카메라를 잡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제 카메라 잡는 거를 들어갈 건데요. 캐릭터를 이렇게 놓던 뭐 이렇게 놓던 어떻게 놨던 사용자의 마음에 들게 놨다고 치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뉴 카메라를 클릭을 하면 그때 카메라가 생성이 됩니다. 카메라가 지금 파란색 아이콘 눌린 현황으로 지금 체크가 돼 있잖아요. 이 현황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또 WASD를 움직여 보면 지금 우리가 새로 만든 카메라를 직접 움직이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대각선으로. 놓은 다음에 여기 지금 카메라가 활성화되어 있죠? 비활성화 눌러보면요. 카메라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 카메라는 시내 카메라 액터는 기본적으로 스포너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서 닫으면 카메라도 사라지고요. 시퀀서를 키면 카메라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메라를 선택을 해보시면 여기 보통은 아무런 설정,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다면 시내 카메라 액터 미리 보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단에, 우측 하단에. 그리고 보시면 카메라 컷이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액터가 있습니다. 카메라 컷은 뭐냐면 그 말 그대로 한 컷들. 이 컷을 여러 컷으로 구성할 수 있거든요. 카메라도 되게 여러 가지 카메라를 넣고 이 컷에선 저 카메라, 저 카메라 이렇게 변경해가면서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쓰고 요 카메라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꽉 채워져 있는데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카메라 모드로 봤을 때 이렇게 카메라 모드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카메라 컷하고 시네 카메라 액터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컷을 눌러보시면 요걸 보세요. 시네 카메라 액터 하면서 이렇게 길게 뭔가 생기죠. 이거를 체크하고 얘를 체크하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얘로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트랙만큼 그 카메라가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까지 일단 배치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레벨 설치하고 간단한 조명 설치하고 스폰서를 설치해서 적과 아군 캐릭터와 몬스터를 설치를 해서 시퀀서에 올려서 애니메이션을 플레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 했으면 저장을 하고 스포너블 액터로 저장을 해서 나갔을 때 전혀 문제없는 그냥 깨끗한 빈 레벨로 만들 수 있게 해놨습니다. 다시 불러와서 그때부터 편집을 해볼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레벨에 필요한 우리가 이펙트를 하기 위한 구성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우리가 만든 이펙터들 있죠. 이전 시간에 라이트 같은 거 그런 걸 한번 올려 볼게요. 자, 이렇게 라이트 테스트 한 게 있는데요. 얘는 조금 더 키워야겠네요. 키우고 색깔 줄이고 자, 얘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한번 배치를 해 보도록 할게요. 벡터나 에셋 같은 거 가져올 때는요. 그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원하는 곳에 오른쪽 버튼 팝업 메뉴를 클릭하셔서 플레이스 액터 그다음에 오른쪽 이제 셀렉션에 보면은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게 셀렉션이에요. 내가 지금 라이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여기다가 이렇게 누르면 그 위치에다 이제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되죠. 자, 여기서는 너무 커서 많이 줄일게요. 자, 가져왔고 여기서 가져온 건 지금 시퀀서에 넣은 게 아니라 아웃라이너, 그러니까 레벨을 올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를 드래그해서 여기 가져오고요. 한 번 더 가져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스포너블로 쓸게요. 스포너블로 써도 되고 포지서블로 그냥 레벨에 존재하게 하셔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스포너블로 바꾸고 그다음에 위치를 이 손 위치에다 한번 붙여 볼게요. 손바닥 위에다가. 자, 손바닥에 위에다 이제 어태치, 그러니까 링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얘가 가지고 있는 본이나 소켓의 위치를 참조해서 거기다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붙일 녀석을 선택하세요. 붙일 이펙트를 지금 선택했죠. 시퀀서에서 선택을 해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어태치가 있습니다. 어태치에 보면은 얘 이름이 지금 아이들이에요. 뼈대 그림이 있죠. 뼈 아이콘에 아이들을 선택을 하면요. 선택하는 순간 그 하위 구조에 있는 본과 소켓 이름들이 쫙 나오게 됩니다. 보통은 머즐 01번이 이제 기디온의 오른쪽 손에 공격에 있거든요. 뭐 핸드가 될 수도 있고 머즐 1번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머즐 1번에다 넣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월드에다 놨을 때 기본적으로 월드 포지션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여기다 놨잖아요. 여기 월드 포지션이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70, 125라는 XYZ의 월드 좌표였어요. 그거를 이제 로컬 좌표로 가거든요. 왜냐면 손에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0점으로 놓고 보시면 그 손에 붙어서 플레이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지금 플레이 타임라인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 플레이가 되려면은 여기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나이아가라 유틸리티가 있어요. 이 리셋을 누를 때마다 나이아가라가 플레이가 될 수 있는데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이 아마 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플러스 버튼 눌러서 내가 시작점과 그 흐름을 조절을 할 수 있게 나이아가라 컴포넌트에 들어가서 한 번 더 나이아가라 컴포넌트 기능 안에 있는 나이아가라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 트랙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빨간 줄이 생성이 되고요. 그 빨간 줄에 보면은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이 틱 델타 타임으로 되어 있어요. 틱 델타 타임은 뭐냐면 이 지금 언리얼 엔진에서 언리얼 엔진상 흘러가는 매틱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흘러가는데 그때마다 플레이가 되는데 이거를 디자이어 에이지로 바꾸면요. 요거 시작점에서 플레이가 내가 시퀀서에서 애니메이션처럼 플레이에서 멈춰서 볼 수 있게 플레이가 됩니다. 자, 델타 타임은 여기 이렇게 플레이 했을 때 요 바가 딱 시작이 됐을 때 이펙터가 시작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되고 픽 델타 타임은 멈춰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니 디자이어 에이지는요. 틱 델타 타임은 멈춰서 지금 시간이 길어서 그래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을 제한을 주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사라져요. 제가 이렇게 해도 사라져요. 계속 1프레임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이펙트를 볼 때는 디자이어 에이지로 보는 게 제일 좋고요. 여기서 아셔야 될 점은 우리가 이펙터를 막 10개, 100개, 막 200개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디자이어 에이지를 할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멈춰서 보기 때문에 틱 델타 타임보다는 조금 더 무거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뭐 10개, 20개 정도는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틱 델타 타임 말고 디자이어 에이지로 이펙트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펙트 멈춰서 봤을 때 이 장면에서 라이트가 여기까지 잘 됐고 빛은 잘 퍼지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어태치 트랙 부분이 있잖아요. 이 어태치 트랙 부분이 타임라인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까지만 어태치되고 바로 디태치가 돼요.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어디로? 우리는 0점이 되어 있었으니까 여기에서는 그
그러니까 소켓이나 본의 위치에 로컬 좌표 0점으로 가버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다가 지금 월드 포지션 0점이니까 풀려버리면 다시 이게 지금 월드의 0점이에요. 여기가 지금 여기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태치를 할 때는 그 위치, 그 프레임의 길이에 맞게 잘 설정을 해주셔야 이렇게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이밍도 좀 맞추고요.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 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빛이 조그맣게 붙어서 가는 거면 크게 상관없지만 빛이 한번 짧게 터지는 거다. 그런 것들은 이렇게 얘가 따라가서 움직이지 않고 하이라이트, 이 부분이죠. 하이라이트. 거의 멈춰서 움직이지 않는 부분에서 터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제작한 파티클을 가지고 와서 시퀀서를 구성을 해서 시퀀서에서 플레이 하는 법까지 진행을 한번 해봤고요.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펙트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한 구성은 기본적으로 다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더 멋진 배경을 넣고 싶다, 원경이나 배경을 넣고 싶다, 그런 뭐 추가 사항을 이제 넣는 것 외에는 기본적인 이펙트는요, 이펙트가 잘 보이게 심플한 배경이 제일 좋습니다. 뭔가 특수한 상황을 보여주게 위에서 한 가지 정도 포트폴리오를 좀 레벨 구성하거나 막 바닥이 부서지거나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주시는 게 이펙터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 진행한 과정은 끝이고요.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을 받고 필요한 사항 있으면 더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